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스 아카데미의 이열입니다. 이 강의는 기초미분적분학 강의입니다. 이 기초미분적분학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을 공부하기에 전 단계의 과목입니다. 교재 제1장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교재 제1장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 관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과과정 안에서 쭉 공부해 보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 함수를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간단한 함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2차 함수, 그리고 x분의 1 같은 직각삼곡선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루트 x 같은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간단한 함수들을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은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의 응용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은 극한을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뭐 꼭 이렇게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리기 좋게 아무나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와 같이 y = fx가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x축, 이 x축이 바로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을 포함하고 있는 축이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함수의 정역이라 보고요. 정역 안에 한 점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정역 안에 한 점, 그 점이 a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다음 같은 수학규를 써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준다면은 우리는 이 l을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함수 fx의 x = a에서의, 요 앞뒤 문장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써볼까요? l을 x =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라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이제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극한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화살표는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교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집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림으로 시각화시켜서 살펴보면 다음 같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가 정역이거든요. 이 수평선상에 놓이는 이 x축의 일부분이 이 함수의 정역이라 가정했을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x축에 있는 점들 중에서 a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이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왼쪽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표시한 기호가 이거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 fx가 어느 특정한 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본다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질 것이고, 또한 x가 a에 오른쪽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마치 그 스크린에 투영을 시키듯이 그림자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Y축상에서 이 파란색은 마치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요 주황색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L이었더라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Y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나타난다면은 이때 이 L을 주어진 한 점에서의 함수 fx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노란색 밑줄 쳐는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할 텐데요. 수학은 되도록이면 기호를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간결한 기호로서 LIM은 리미트의 약자를 쓴 것이고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화살표로 이렇게 아래첨자에다 써서 표시하고요.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화살표의 개념을, 이 리미트를 써서 표시할 때는 그냥 등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기호 표기의 약속일 뿐이에요.
이때 fx가 l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서로 동치입니다. 즉 이 화살표가 조금 더 극한에 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축약해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등호를 붙인 것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l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지 fx가 l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그냥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가까워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요. 이 점에 가까워질 뿐이지 만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x는 a가 아닐 수 있습니다. x가 a가 아니면서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x는 a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극한값은 l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을 정의를 했고요. 보다시피 간단한 경우라면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함수의 극한이 항상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가 부정형 형태, 즉 우리가 그 극한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는 상태, 말 그대로 부정형이에요. 정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나름대로 그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순차적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형이 아닌 경우라면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의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함수에 대하여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1차 함수, 얘는 유리함수로 되어 있죠. 전혀 다른 모양의 함수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1번과 2번은 거의 똑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거의 똑같은데요. 자, 실제로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fx equal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x 앞에 계수는 기울기 그리고 상수는 y절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0,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 이 직선이 y권 fx에서 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1. 자, 1에 가까워질 때 극한 판단해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접근해 오든 또한 이렇게 접근해 오든 간에 이거 직관적인 개념이거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 뿐이고요. 사실 매번 극한을 판단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손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즉 이 기호표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요.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보세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그 x에다 1을 더한 값은 당연히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손쉽게 이 극한이 2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선으로 봐도 여기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2번 보기를 보면 1번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볼까요? 2번 보기를 보면은 함수 fx가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분자를 잘 관찰해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x-1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단 x는 1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x-1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자, 이제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해 버리니까 얘가 남는 게 뭐예요? x 플러스 1만 남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함수 아닌가요? 할지 몰라도 여기는 이미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단 x는 1이 아니었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 왼쪽 그림하고 잘 보면 단 한 점에서만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점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여기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었지만 여기는 x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1. 자, 보통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림 그릴 때 구멍을 뻥 뚫어서 그려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에서 정의가 안 돼 있고 얘는 1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메꿔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칠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서 여기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정의할 때 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x가 a하고 같지는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x가 a에서 즉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가 1하고 만나지는 않아도 돼요. 이거 x는 1이 아니잖아요.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보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가까워질 때 비록 이 한 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접근해 가고 이렇게 접근해 가잖아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스크린에 투영을 시켜서 그림자를 살펴보는 것처럼 한다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져도 결국은 2가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에서 정의 안 되어 있으니까 2가 정의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니까 이 함수는 결국은 2하고 만나지는 않겠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의 점 마이너스 1 요거의 극한이 앞에 1번 보기와 똑같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극한은 같았을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한 점에서 정의가 되고 정의가 안 되고 결국은 극한은 그 한 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도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절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x = a라는 한 점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경우를 다룰 것이고 그때 극한값까지도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하면 그때는 연속이란 말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연속이라 할 거예요. 하지만 극한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다 할지라도 극한을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잘 구별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 볼까요?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극한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자, 정역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에 가까워질 때요. 잘 보면 파란색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군요. 주황색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죠. 그러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왼쪽으로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좌극한이란 말과 우극한이란 말로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에서 우극한이란 말을 사용할 것이고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으로 좌극한이란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할 생각인데요. 자, 먼저 우극한부터 보겠습니다.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오는 경우를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문장을 풀어서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리미트규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규를 써서 약속을 하도록 하죠. 리미트 X가 자, 이제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는 경우를 A 플러스 0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위첨자에다 플러스만 붙이고 이 제로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나 요거 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X = A의 오른쪽에서의 극한이라는 뜻에서 우극한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같은 논리로
A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A-제로 fx 이렇게 쓰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위첨자 마이너스만 붙이고 제로를 따로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왼쪽에서 왔기 때문에 x = A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라는 뜻에서 좌극한이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즉 극한을 갖는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이나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이나 당연히 똑같을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화살표를 양쪽으로 하는 건 동치,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기호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 값이 일치할 때를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 극한 값이 l이었다면 오른쪽에서 와도 극한이 l이고 왼쪽에서 접근해 와도 극한이 l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일치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만약에 우극한이 존재하거나 좌극한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극한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설하겠습니다. 자,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할지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또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극한 값이나 또는 좌극한 값 적어도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각각의 극한 값이 일치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다뤄봤는데요.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기호 표기와 정의를 설명했고요.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분의 x의 절대값이에요. 자, x분의 x의 절대값,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나눗셈을 쓸 때는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초수학 파트 3에서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절대값 함수는 이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붙일 필요 없고요. 이 안의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x의 절대값을 잘 관찰해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예요. 여기 이것만 놓고 본다면 x가 0이라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얘만 계산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루려고 하니까 x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겠습니다. 즉 x가 0이 아닌 것을 저 기호 표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x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그러면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절대값 필요 없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음수 절대값은 항상 양의 개념이거든요. x 자체가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x의 절대값은 이렇게 돼 있으므로 함수 fx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분의 x의 절대값은 어차피 x는 지금 0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구별하는데요. x가 0보다 크면은 분자에 해당되는 x의 절대값이 x니까 x분의 x 약분되죠? 0이 하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1이네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분자가 마이너스 x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x분의 x의 절대값을 그림을 통해서 극한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분의 x의 절대값 그래프는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x가 0보다 0은 아닙니다. 지금 0은 아니니까 이 x = 0이면 y축상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데 0은 아니니까 이 y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1이에요. x가 0보다 크면 1.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함수 fx 이퀄 x분 x의 절대값은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원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서 얘기했었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모두 일치할 때만 극한이 존재합니다. 만일 둘 중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역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우리는 이 문제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이 노란색을 따라가니까 1이 나오죠. 극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x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극한을 또 계산해 볼까요? 왼쪽에서 접근해 갈 때는 얘를 따라가잖아요. 마이너스 1입니다. 각각의 극한은 존재할지라도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모두 존재해야 되고 더욱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